갱년기라는 말. 솔직히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단어가 제 이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봤어요. 그런데 낯선 여자가 서 있더군요. 부은 얼굴, 퀭한 눈, 웃음기 없는 입술. 저였어요. 이게 나야? 화장품을 꺼냈다가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별일 아닌 일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순자야, 커피 좀 진하게 타줄래?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확 짜증이 났어요. 당신 손이 없어요? 그냥 드세요. 말을 내뱉고 스스로 놀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날카로워졌지? 왜 이렇게 미운 말을 쉽게 하지? 요즘은요. 밤에 덥다, 춥다 하다가 새벽엔 꼭 눈이 떠집니다. 온몸이 불덩이 같아요. 땀은 줄줄 흐르고 심장은 두근두근.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며칠을 버티다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대기실엔 나랑 비슷한 또래 여자들이 앉아 있었죠. 다들 같은 표정이었어요. 지쳐 있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 얼굴. 한 아주머니가 제게 속삭였어요. 언니도 그거죠? 덥고 미치겠는 거. 네, 혹시 이게 다 그런 건가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갱년기 증상이에요. 호르몬이 바뀌면서 감정도 흔들려요. 너무 참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나도 이제 그 시기가 온 거구나. 누구에게나 온다던 그 시기. 근데 막상 내게 오니까 이건 그냥 변화가 아니라 무너짐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볼까 싶어 닦아내려 했지만 자꾸만 흘러내렸어요.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아이들은 다 커서 제각각 살고 남편은 퇴직 준비로 바쁘고 나는 그저 빈자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집에 오니 남편이 물었어요. 요즘 왜 그래? 나한테 화났어? 내가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요? 몸도, 마음도 다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날 이후로 대화가 줄었습니다. 식탁 위엔 말 대신 TV 소리만 흘렀죠. 결혼 30년.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내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참 예뻤어요. 피곤했지만 눈빛이 반짝였죠. 언제부터 저 웃음을 잃었을까? 그땐 아이들 등교시키고 시장 다녀오고 저녁엔 남편 도시락 싸주고 정신없이 살았지만 행복했어요. 지금은요. 하루가 너무 깁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는 살아왔는데 정작 나로는 살아본 적이 없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생각이 많아집니다. 나만 이런가? 다들 이렇게 사는 걸까? 그런데 문득 어디선가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몸이 변할 땐 마음이 쉬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요. 어쩌면 지금 내 몸이 나에게 말을 거는지도 몰라요. 이제 좀 쉬어. 이제는 너 자신을 돌봐야 해.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으려 합니다. 숨기지 않고 울고 싶으면 울고 말하고 싶으면 말하려 합니다. 갱년기는 병이 아니라 인생이 나에게 보내는 작은 휴식 통보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해봅니다. 괜찮아.
순자야, 이제 너를 좀 사랑하자. 갱년기. 그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나를 다시 만나는 두 번째 사춘기였습니다. 사람은 말이 없어질 때 마음의 거리가 생깁니다. 요즘 우리 부부가 그래요. 밥을 먹어도 TV를 봐도 대화가 없습니다. 예전엔 사소한 일에도 웃었는데 이젠 웃을 일도 말할 일도 줄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같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의 말투, 그의 표정, 그의 한숨이 왜 이렇게 거슬릴까요? 순자야,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칼처럼 들렸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몸이 불덩이 같고, 잠도 못 자고, 가슴이 답답해 죽겠어요.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툭 던지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나도 늙었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나도 힘들어. 그 말이 왜 그렇게 서운했을까? 아마 나를 알아주길 바랐던 마음이 너무 커서겠죠. 그죠? 고생 많지? 그 한마디면 됐는데 그날 밤 우린 같은 방에 있으면서도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아니, 사실 나는 한숨도 못 잤어요. 남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도 힘들어. 나도 늙었어. 그래요. 그도 사람이고, 그도 지쳤겠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비교가 아니라 공감이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신문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이 기사 봐. 요즘 여자들은 갱년기 핑계로 예민해진다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핑계요? 그럼 당신은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걸 알아요? 아무 이유 없이 울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왜 그런지 알아요? 남편은 놀란 얼굴로 나를 봤습니다. 나는 그냥 기사 얘기한 건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힘이 빠졌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식탁을 바라봤어요. 소리는 없고 시리게 초침만 들렸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치 서로 없는 사람처럼. 밤이 되면 남편은 소파에서 뉴스를 보고 나는 방 안에서 휴대폰을 만집니다. 같은 집인데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사랑이 식은 건지, 우리의 온도가 바뀐 건지 헷갈렸어요. 창밖을 보며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그 마음을 털어놓을 데가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말하면 다 그런 식이야. 그 말로 끝이 났죠.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라도 내 편이 되자.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방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그땐 그냥 나도 몰랐어.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 말이 너무 늦게 왔기 때문이죠. 당신은 늘 그래요. 내가 아플 땐 모른 척 하다가 다 지나가면 미안하다고 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내 마음의 벽을 천천히 녹였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체온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린 아직 완전히 멀어진 건 아니구나.
갱년기라는 게 몸만 흔드는 게 아니더군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도까지 흔듭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 온기를 잃지 않으면 조금은 덜 외로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 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사랑은 아직 남아 있어. 여러분은 사랑의 온기를 잃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그날 이후 나는 나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누구도 나를 바꿔주지 않더군요. 결국 내 인생은 내가 다시 일으켜야 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은 깊고 피부는 칙칙했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의 나지. 그 사실을 받아들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아침마다 달력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을 겁니다. 순자야, 오늘은 어떤 하루를 살고 싶어? 예전엔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젠 나를 위해 하루를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를 주기로 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여성갱년기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첫날 솔직히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데까지 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곳에서 나와 비슷한 얼굴들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손에 크림 냄새가 밴 사람들. 다들 나처럼 삶의 한가운데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사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갱년기는 끝이 아닙니다. 몸이 새로운 리듬을 찾는 시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처음엔 괜히 울컥했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 한마디에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커피를 마시며 옆자리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저는 요즘 이유 없이 눈물이 나요. 그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그 눈물이 지나면 마음이 조금 단단해지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내 안에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걷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칠 때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게 고마워서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피아노 뚜껑을 엽니다. 손가락이 굳어서 잘 안 움직이지만 한음이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 소리 참 오랜만이네. 응. 나도 몰랐어. 이렇게 다시 칠 수 있을 줄. 남편이 잠시 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좀 달라졌어. 그래요? 응, 예전보다 편해 보인다.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나를 다시 봐주는 눈빛이 그리웠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 나도 당신이 힘든 걸 알면서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어. 이제는 그 말이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도 나처럼 나이 들미라는 파도를 건너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앞으로는 서로 너무 참지 말아요. 그래, 이제는 그러자. 그 짧은 대화가 다시 시작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내 삶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갱년기란 게
몸만 변하는 게 아니더군요. 마음의 주인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두려움 대신 나 자신을 부드럽게 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이름을 자주 부릅니다. 순자야, 잘하고 있어. 오늘도 괜찮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의 주름이 조금씩 펴집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위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안아주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인생의 절반쯤에 찾아온 이 시기. 예전엔 두려웠지만 지금은 고맙습니다. 몸은 변해도 마음은 여전히 자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나는 나로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은 언제 당신 자신에게 괜찮아라고 말해 보셨나요? 사람의 관계도 그렇더군요. 무너지는 건 순간이지만 회복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요즘은 집안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서로 말 한마디 없던 식탁이었는데 이제는 밥그릇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작은 웃음이 들립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복지관 갔다 왔어? 응. 오늘은 스트레칭 배우고 왔어. 요즘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 그래. 다행이네. 나도 어깨가 뻐근해서 요가 좀 배워볼까?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줄이야. 예전엔 내 하루엔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는데요. 좋아요. 같이 가요. 복지관 요가반. 남편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내가 가면 여자들한테 눈총 받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당신도 남성 갱년기잖아요. 둘 다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웃음은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잊고 있었던 거였다는 걸. 그날 저녁, 남편이 먼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물소리 사이로 그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다시 여행 한번 갈까? 그 말에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을 간 게 언제였더라. 아이들 대학 입학하기 전이니까 거의 20년 전일 겁니다. 그래요. 이번엔 우리 둘만 가요. 어디로 갈까? 멀리 말고 그냥 바다 보러. 그 대화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뒤, 정말로 우리는 가까운 해안도로를 따라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둘이 차를 타니 조금 어색했어요. 하지만 창밖으로 스친 바람이 그 어색함을 조금씩 걷어냈습니다. 순자야, 응. 예전엔 이런 시간 많았는데 언제부턴가 없어졌지? 그러게요. 우리 둘 다 바쁘다고 서로 잊고 살았죠. 차 안에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득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보다 거칠어진 손. 하지만 그 온기가 참 따뜻했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지난 세월의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잔잔히 사라졌습니다. 미안했어. 그동안 내가 너무 모른 척했어. 나도 그래요. 내 마음도 몰라줬다고 당신을 원망했어요. 그 순간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이제야 다시 우리가 된 것 같아서요. 해변 벤치에 앉아 하늘이 붉게 물드는 걸 보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참 많이 돌아왔네. 그러게요. 하지만 그래도 돌아왔잖아요. 둘 다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미안함도, 고마움도, 그리고 묵은 세월의 이해도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은 집이 좀 다르게 느껴져. 어떻게요? 이상하게 따뜻해. 예전엔 그냥 사는 곳이었는데 이젠 다시 우리 집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아, 행복이란 것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다시 꺼내 쓰는 거구나. 밤이 깊어지자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예전보다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나도 변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진 게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진 거였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일은 내가 아침할게. 당신이요? 응, 오늘은 내가 커피 진하게 타줄게. 순간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사소한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을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더군요. 누군가의 하루 속에 작은 웃음을 남기는 것.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이제는 계절이 변해도 내 마음의 온도는 쉽게 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고마워요.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어서. 그리고 제 마음에도 말했습니다. 잘했어, 순자야. 이제 진짜 봄이 왔구나. 여러분은 언제 마음속 봄을 다시 느껴보셨나요? 나이 들수록 끝이 보이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용기가 보이더군요. 사람은 어느 날 불현듯 깨닫습니다. 아, 아직 늦지 않았구나. 나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문득 삶이 다시 아름답다고 느껴졌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하루였어요. 그날 아침 남편이 먼저 커피를 내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진하게 탔어.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 한 잔의 커피가 참 이상했어요. 쓰지만 따뜻했고 향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 향이 내 마음에도 스며드는 듯했어요. 그날따라 햇살이 참 예뻤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동했습니다. 오늘은 나가보고 싶다. 오랫동안 미뤄뒀던 일. 그림 그리기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어릴 적엔 그림을 참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나선붓 한번 잡을 시간이 없었죠. 첫 수업 날 캔버스 앞에 앉으니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림은 잘 그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의 마음을 색으로 표현하세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쪽이 울컥했습니다. 붓을 드는 순간 묵은 감정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참았던 내 색들이 붓 끝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색들이 내 안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림이 완성됐을 땐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내 안에도 아직 이렇게 밝은 색이 있었구나. 그걸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커피를 마시며 옆자리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색칠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그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해야 할 때잖아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해야 할 때. 그 한 문장이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주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복지관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시끄럽고 정신이 없었지만 그 웃음소리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새 나도 같이 웃고 있더군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하늘색 예뻐요. 그래? 그럼 우리 오늘은 하늘색으로 마음을 칠해볼까?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세상이 나를 다시 불러주는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길가에 핀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내 마음 같았습니다. 연약하지만 꺾이지 않는 꽃. 남편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오늘 수업 어땠어? 좋았어요. 아이들이 나보다 더 웃더라고요. 그럼 잘 됐네. 요즘 당신 웃는 얼굴이 제일 보기 좋아.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는 정말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일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먼저였다는 걸. 예전엔 하루를 버티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젠 하루를 사는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달엔 전시회나 갈까요? 좋지. 이제 우리도 좀 즐기며 살아야지. 그 말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나이 들매 아름다움이구나. 젊을 땐 남을 위해 살았고, 중년엔 가족을 위해 살았죠. 이제는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닮은 하루를 위해 삽니다. 삶이 다시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세상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캔버스 앞에 앉아 조용히 속삭입니다. 오늘의 나는 어떤 색일까? 오늘 하루도 작은 색 하나로 내 마음을 칠합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 이 문장을 남깁니다. 이제는 나의 하루가 나의 예술이다. 여러분은 언제 당신의 하루가 아름답다고 느껴보셨나요? 젊을 땐 시간이 참 더디게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 느림을 불평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마저 그립습니다. 그 느리던 시간이 이제는 쏜살같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예전엔 주름이 생길 때마다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 또 늙었구나. 그런데 요즘은 그 주름이 묘하게 따뜻해 보입니다. 그건 아마 이 주름 속에 내가 살아온 날들이 담겨 있어서겠죠. 이제는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고생 많았다. 그만큼 살아냈으니까. 젊을 때는 늘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돈, 자식, 일, 명예, 무언가를 이뤄야만 하는 인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가장 큰 성공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잃지 않는 거라는 걸. 요즘은 새벽이 참 좋습니다. 세상도 조용하고 마음도 고요합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커피 향을 맡으며 생각합니다. 이 평범한 순간이 사실은 제일 귀한 시간이었구나. 그동안 나는 행복을 멀리서 찾았지만 정작 행복은 늘 내 곁에 있었던 거예요. 예전엔 늘 무언가 더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침마다 커피를 탑니다. 그 소리가 참 좋습니다. 우린 이제 말이 없어도 압니다. 서로의 눈빛만 봐도 오늘도 고마워.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가끔은 아이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엄마, 잘 지내지?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젠 기다림보다
그들의 행복을 믿는 일이 더 편안합니다. 며칠 전, 오랜 친구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요즘은 뭐가 제일 행복해?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하루를 맞는 게 제일 행복해. 그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젊을 땐 몰랐지. 이 평범한 하루가 기적이라는 걸.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그저 내 곁에 조용히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나이 들면 잃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던 걸 보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젊을 땐 세상을 크게 봤지만 이젠 작은 것 속에서 큰 걸 봅니다. 새벽의 공기, 창가의 햇살, 한 잔의 따뜻한 차,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의 숨소리. 그 모든 게 선물이었는데 나는 그걸 이제야 알아차렸습니다. 이제는 시간에게 미안하지 않아요. 그동안 너무 몰아세웠던 것 같아요. 시간은 나를 늙게 한 게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친구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이 들미란 세상이 나에게 주는 마지막 교시 같아요. 조급함 대신 느림을 배우고 소유 대신 내려놓음을 배우는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를 배우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매일 밤 하루를 마치며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참 고마운 하루였어. 나이 들어 좋은 건 기억보다 마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예전엔 쉽게 화가 났던 일도 이젠 그냥 미소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시간이 내게 준 진짜 지혜일지도 모르겠네요. 삶이란 결국 무엇을 더 가지느냐보다 어떻게 기억되느냐의 이야기 아닐까요? 나는 오늘도 조용히 내 마음에 말합니다. 순자야, 이제는 충분히 잘 살아왔어. 이제는 내 안에 조용한 기쁨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미소 짓습니다. 이제야 정말 나를 이해한 사람처럼 나이 들미 준 선물은 새로운 젊음이 아니라 깊어진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당신 안의 선물을 어디서 느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영상이 끝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하루의 따뜻한 문장을 전해드릴게요.